자, 대칭 이동에서 좀 중요한 요 유형만 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집합과 명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요 유형계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로 이 함수 방정식의 형태를 보고서 얘가 어떻게 이동되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정석적인 방법 하나 알려주고, 졸라 쉽게 풀 수 있는 야매스러운 방법 하나 알려줄 거예요. 자, 정석적인 방법은 x, y가 이제 평행 이동이나 대칭 이동을 하겠죠. 그래서 그 평행 이동이랑 대칭 이동이 둘 다 녹아져 있는 건 동일하겠니? 그래서 그, 그 순서를 그러니까 어떻게 어떠한 서사를 갖고 있을지를 적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칭 이동과 평행 이동이 같이 있을 때는 대칭 이동을 먼저 생각해 주는 게 좀 저기 생각하기가 꼬이지가 않습니다. 자, 처음에 fxy였어요. 지금 보니까 XY의 순서가 어때? 뒤바뀌어 있지. 무슨 대칭 이동을 해야 돼? Y는 X 대칭 이동을 해야 돼. 이 서사를 기억하세요. 1번.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FXY가 되겠지. 이렇게. 여기까지 됐니? 그 다음에 얘가 X 대신에 X-를 대입했다라는 것은 무슨 이동을 어떻게 한 걸까? 재진아.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한 거예요? 어? 똑같은 실수 또 하네. 재진아, 이거는 시계평의 이동이야. x 대신에 x-를 대입한 거는 플러스 1방향으로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1방향으로 이동한 거야? 플러스야. 조심해. 아까 실수했지? 조심해. 이렇게. 자, 그러면 내가 이 그림을 여기 있는 요 로그에 맞게 이동해 주시면 돼요. 자, y는 s 대칭 이동했으니까 어떻게 될까? 여기서 요 녀석이 요로 가죠. 요 녀석이 요로 가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요 녀석이 오른쪽으로 1만큼 가는 거니까 표중은 이렇게 핑크색처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몇 번에 있나요? 4번에 있죠? 이렇게. 이게 정석적인 방법이야. 이번에는 졸라 빨리 푸는 야매스러운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여기 있는 요 식은 평행 대칭 이동이 끝난 이제 애프터의 상황이야. 요거는 평행 대칭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비포어 상황이라고. 여기 이제 비포어고.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XY는 여기 들어가는 XY와 달라. 얘는 그림이 얘잖아. 걔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이 XY를 편의상 내가 신 XY랑 부를게요. 새로운 신.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이 박스 자리라고 얘기할게요. 박스 자리. 이 박스 자리는 9라는 말이야. 9XY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요 그림에서 되게 시그니처 점 하나가 요거 아니에요? 0,0. 0,0이 이 반달 모양의 딱 허리죠. 되게 특징적인 모양이지? 그 반달 모양의 허리.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달마대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있으면 달마대사의 정수리라고 할게. 정수리의 처음 구 위치지. 그래서 자, 방법 첫 번째. 여기 있는 요 박스 자리인 y가 0이고 박스 자리인 x-1이 0이면 x는 1이 나오고 y는 0이 나오죠. 얘가 새로운 xy죠. 그래서 그 정수리가 1,0인 거 찾으시면 돼요. 여기 있죠. 1,0. 1,0인 게 이거 하나밖에 없네. 이렇게. 또 다른 방법은 자, 자 여기는 요 별표가 여기서 요 점인 거 맞니? 0,0인 거 맞니? 이렇게 이 별표끼리 이 별표가 절로 가고 절로 가는 게 일로 오는 거 맞아요? 1,0은 신이야, 구야? 아니다. 신9 신이지. 평행이동이 된 거잖아. 애프터잖아. 얘는 굳이 그냥 비포 애프터로 통일할게. 얘가 비포어지. 그러면 괜히 단어를 괜히 여러 개 써서 자 이게 애프터야. 그 애프터를 요 식에다가
F터가 지금 1,0이지? 여기다가 1,0을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박스 자리가 0이 나오고 박스 자리가 0이 나오지. 어때? 비포어가 나오게 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XY 신의 자리에다가 새로운 그래프의 그 좌표를 넣으면 부값이 나오고 이 박스를 그거로 두면 신의 값이 나오는 거야. 좀 유사한 문제가 여기는 없을 것 같고 RPM에서 가볼게요. 두 문제 정도 좀 풀어드릴게요. 아, 이 유형이거든? 자, 일단 요건 쉽죠? 요거는 기초 문제죠? 무슨 대칭 이동한 거야? 재진아? Y는 X 대칭이죠? 뒤집은 거니까 요 핑크색 고르면 되는 거죠? 답이 4번에 있고. 자, 요런 거 봐보겠다고. 상중 문제로 나와 있죠? 이거 몇 초 컷? 여러분들 3초에서 5초 컷 낼 수 있어? 이빙면 삼각형의 꼭지점, 이거 졸라 시그니처지? 요거 비포어. 그래서 비포어의 그 시그니처의 좌표가 1,1인 거 동의하겠니? 그러면은 그 새로운 그 그래프에서 이 X 자리가 바로 비포어라고 1,1 이렇게. 봐봐. F라는 함수는 안 바뀌었으니까 여기다 1,1을 대입하면은 F 1,1은 얘가 성립하는 시기잖아. 그치? 그 재반 사정은 바뀌지 않았으니까 요 식도 성립해야 된다고. X는 몇이야? 마이너스 1. Y는 몇이야? 2. 요 X, Y는 비포어야? 애프터야? 애프터. 그러니까 여기 X, Y는 새로운 식이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그 대가리 꼭지점인가 찾으면 돼.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5번. 되게 쉽죠? 자, 요거 하나 더 해볼게. 자, GX는 자, F를 평행 대칭 이동한 거래. 아이고, 졸라 복잡하다. 여기서 시그니처 포인트 뭐 할래? 직각. 그치? 요녀. 자, 비포어가 2,1이지. 됐어? 여기 애프터가 몇 컴마 몇이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거 맞니? 요거 일단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어. 왜냐면은 이렇게 이동하는 애도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이동하는 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하나 더 적으면 돼. 그럼 봐봐. 지금 G가 애프터잖아. 그 G가 이제 애프터가 이제 요식이 된다는 거잖아. 내가 아까 말했죠? 애프터에다가 요걸 대입하면 비포어가 나오는 거야. 혹은 요 박스 자리에다가 비포어를 대입하면 애프터가 x, y가 얘가 나오는지 체크하면 돼. 그게 성립하는 것들만 추리면 돼. 여기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를 대입해볼게. 그럼 결과가 어떻게 나와? 2, 마이너스 1이지.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꺼져. 1번 꺼져.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마이너스 1, 1,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 생각만 하면 돼. 마이너스 1, 1을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2, 1이 나오는지.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벌써 꺼지지? 마이너스 4 나오니까. 마이너스를 대입하고 마이너스 저기 대입하면 2,1 나오니까 통과지. 얘는 킵. 왜 킵해? 이게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림이 이제 이걸 지칭하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자, 이거 해볼게. 마이너스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탈락? 이거 4지. 이거밖에 없네. 골라, 개 쉽죠? 그럼 이거 정석적으로 풀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해야 돼. 요거를 뭐 평행이동을, 자, 로그 1. 평행이동을 한 칸, 두 칸, 세 칸 해야 된다. 그래서 평행이동, 3,0.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X축 대칭 이동해야 되니까 저기 X축 대칭 이동한다. 이 로그에 걸맞게 fxy를 변화시켜야 돼. fxy를 평행이동을 먼저 적용해주면 x 빼기 3 대입해야 되겠지. 이렇게. X축 대칭에 하면은 y의 부호 밖으로 간단히 해야 되겠지. 이렇게. 음. 그래서 왼쪽으로 삼각형이니까 x 플러스 3 이렇게. 이렇게도 구할 수가 있죠. 정석적으로는 이제 의미상 느끼기 되게 좋아. 근데 이 문제 실전에서 풀 때는 딱 이 정도 온도 문제 나오면 이 성적 문제니까 쉬운 문제는 아니죠. 저렇게 3초 컷하고 넘어가요. 만약에 선생님 얘 말고 다른 보기도 2,1이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저만 하나 더 적으면 돼. 어떤 거 있겠어? 여기서는 좀 특징적인 거.
요 1,1 잡고서 1,1 하나 더시면 무조건 특정돼요. 거의 웬만하면. 1,1도 안 난다? 그럼 2,0까지 해. 별로 안 어렵잖아. 아니면은 요 빗변의 중점. 얘는 진짜 시그니처잖아. 숫자가 좀 더럽긴 하겠지. 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알고 올 거다? 집합과 명제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을 입혀주시고요. 집합의 뜻과 표현. 이제는 이제까지 했던 수학과는 좀 성격이 다른 영역이라고 보면 돼요. 약간 논리학이거든, 얘는. 자, 일단은 새로운 단원이니까 여기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용어를 읽어볼게요. 집합이라는 게 뭘까요? 군대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모여라. 모이는 겁니다. 모여라. 근데 이 모여라라고 하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수학 점수 90점 넘은 사람 모여라. 이러면 넘은 사람만 딱 모이겠죠. 깔끔하게. 혼란이 전혀 없겠죠. 근데 만약에 저기 수학 점수가 90점 이거 말고 만약에 잘생긴 사람 모여라. 그러면 약간 자기 나르시즘 병 걸린 사람들도 막 모이겠죠. 근데 눈 왜 와? 꺼져. 막 이렇게 혼란이 야기되겠죠. 이처럼 사람의 의견에 따라서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들은 명확한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몇 가지 집합을 예를 들어볼게요. 수학 점수 90점 이상, 키가 180cm 이상인 사람들, 그 다음에 숫자 5에 가까운 수들의 집합. 집합이 맞아, 아니야? 5에 가까운. 가까운이라는 단어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요게 가장 처음에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럼 그 기준에 부합되는 애들을 원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인 친구 중에 아인이가 90점이 넘었어. 그럼 그 원소로 아인이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는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원소를 나타내는 기호는 이렇게 삼지참을 이용해서 A라는 집합은 대체적으로 대문자 알파벳으로 나타내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원소를 이렇게 부동호 비슷한 기호로 나타내게 됩니다. 만약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렇게 슬래시를 그어서 구분을 해주게 돼요. 자, 요거 먼저 연습해 볼게요. 290번입니다. 자, 집합인 걸 한번 골라볼게요. 15의 양의 약수 집합인가요? 네, 그거 원수 한번 찾아볼까요? 분가로 열고서 1, 3, 5, 15 맞니? 얘네 하나하나를 뭐라고 부른다고? 원소라고 부른다고. 그리고 집합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중괄호를 이용해서 표현합니다. 자, 큰 정수들의 모임. 큰이라는 단어가 사람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할 수가 있겠죠. 집합이 안 됩니다. 50에 가까운 때문에 안 됩니다. 2차 방정식의 해의 모임. 해는 2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명확하게 집합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원소들을 줄줄이 나열한 표현 방식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합니다. 이 원소 나열법을 예쁜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이 집합을 A라고 지칭한다면 이렇게 말풍선을 그려서 1, 3, 5, 15, 컴마 없이 이렇게 나타내는 표현법을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녀석이 갖고 있는 성격을 어떤 말로써 표현한 거를 조건제시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제시법에 이런 막대기가 하나가 들어가는데 막대기 왼쪽에는 누굴 원소로 할 건지를 쓰고 오른쪽은 그 문자에 대한 여러 가지 기타 부연 설명이 들어갑니다. x는 15의 양의 약수 이런 식으로. 자, 선생님 그러면은 그냥 얘만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변화구를 던질 수가 있어요. 15의 약수를 제곱한 걸 원소로 시킬 수도 있고 여기다가 3을 더한 게 원소가 될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원소로 확정지을 녀석이 누군지를 여기다 쓰는 겁니다. 조건제시법은 무조건 요 막대기가 들어갑니다. 자, 2번까지 설명 끝마쳤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집합을 분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금 집합이 맞는지 아닌지를 분류해봤죠. 조심하셔야 될 게 다소 그 기준이 터무니가 없을지라도 그게 명확하다면
집합이 된다라는 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키가 4m 이상인 사람들의 모임. 이거 집합이 맞나요?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 잘했어. 4m가 어떻게 돼요, 사람이?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집합이 아닙니다. 라고 뭉개버릴 수도 있는 건데, 4m 이상인 사람들은 기네스북 그 등재상 없겠죠. 그래서 그걸 구성하는 원소가 없을 뿐, 기준이 명확하니까 집합이 되는 거야. 알겠어? 기준이 터무니가 없더라도 명확한 것만 보는 거야. 이해되겠니? 자, 그래서 이처럼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스페이스, 공집합. 공집합의 기호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파이라는 기호나 분가로 안에 아무것도 표현이 없는 오로지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얘네 둘을 합쳐서 이렇게 쓰게 되면 이거는 두 개를 더 썼으니까 더 파워풀한 공집합이 아니라 얘는 공집합 표현이 아예 아니게 되는 거예요. 원소는 그 형태를 불문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재진이 이름을 이렇게 써놓으면 되고 여기다가 이렇게 이모티콘을 써도 되거든요. 이렇게 이모티콘도 하나의 원소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얘는 파이라는 그리스 알파벳을 하나 가진 한 개짜리 원소를 가진 그런 집합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을 표현하는 방식은 전 세계 통틀어서 이거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 받아들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개수가 한정되면 유한집합, 너무 많으면 무한집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3의 배수 같은 거 계속 올라가잖아요. 3의 배수로 조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무한집합, 유한집합. 그래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으로 유한집합이 되겠죠. 하나도 없으니까. 이처럼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기호로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일까요? 1개가 되겠죠? 이렇게. 자, 잘 보고 있니? 여기까지 소단원에 대한 얘기를 다 얘기했어요. 지금 가볼게요. 집합인 거 골라볼게요. 키가 작은 때문에 집합이 안 되고 예쁜 때문에 집합이 안 되고 혈액형 B형은 B형 한 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170에 가까운 때문에 안 되고 자, 3보다 작은 이렇게 집합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4의 양의 배수. 그럼 A를 먼저 살펴보면은 자, 배수가 1은 배수가 안 되죠. 근데 이제 원소라고 쓰니까 틀린 거고 6은 원소가 아닌데 원소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겠니? 따라하고 있어? 오케이. 자, 다음 3, 4번 볼게요. 지금 쉽죠? 집합 되게 쉽죠? 자, 이번엔 표현 방식인데 원소멸법은 조건제시법으로. 자, 1, 2, 50. 요 녀석의 특징이 뭔 거 같니? 아니냐? 그렇지. 오, 너무 정확해. x는 10의 양의 약수. 반드시 늑대기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짝수. 이렇게 중괄호 써서 다 나열하시면 돼요. 2, 4, 점점점점 6, 저기 8, 10, 12, 14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 4번 별표 하나만 쳐둘게요.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낸 거. 이번에는 이제 여기다 변화구라고 써야 돼요. 변화구. 무슨 말이냐면은 A가 0일인데 A에서 이렇게 뽑아서 X, Y는 같을 수도 있어. 다른 건 반드시 이렇게 다르다고 조건을 줍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같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봐봐. 이 해설처럼 이렇게 9개를 다 조사하면 너무 힘들어. 이걸 쉽게 하는 걸 알려줄게. X하고 자, 012 중에서 하나 뽑아서 012 중에서 하나 뽑아서 걔네를 더한 거를 원소로 결정짓겠다 이거야. 이해가 되겠니? 뽑은 그 0하고 2가 원소가 아니라 뽑아서 더한 걸 원소로 하겠다는 거야. 자, 쉽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제일 큰 게 어떤 상황이겠니? 2가 나오고 2가 나와서 4가 되는 게 제일 크지 않겠니? 되겠어? 제일 작은 건 언제 작을까? 0이 나오고 0이 나와서 제일 작겠지. 자, 이렇게 범위를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원소라는 거는 종류를 결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하고 0도 더해서 2가 나오죠. 1하고 1도 더해서 2가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2를 두 번 적는 게 아닙니다. 두 번이 나오건 세 번이 나오건 100번이 나오건 한 번만 적으시는 거예요. 원소는 종류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일 작은 게 0이고 제일 작은 게 4죠. 만들어졌더니 얘가 만들어졌다는 논리라기보다는 자, 0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1이 만들어질 수 있냐 없냐만 보는 거야. 1 만들어질 수 있어 없어? 있지. 1하고 0 만들어질 수 있잖아. 2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지. 1, 1 되잖아. 3 가능해 불가능해? 1, 2 가능하잖아. 그다음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이게 아래의 방법보다 훨씬 편리한 방법입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요 2번을 한번 해볼게요. 0, 1, 2. 자, 제일 큰 건 2 곱하기 2니까 4죠. 제일 작은 건 0 곱하기 0, 그러니까 0이니까 0이죠. 이렇게. 됐니? 자, 그래서 0 만들어질 수 있고 4 만들어질 수 있어요. 자, 그 사이에 1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1하고 1. 2 가능해, 불가능해? 2하고 1. 3이 불가능하니까 3은 이렇게 분노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죠? 이 두 문제 하고 보내도 될까? 급해?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해볼게요. 공수투 어딨냐? 이게 아니고. 자, 이해되셨죠? 지금 두 문제. 이거 남은 거 해볼게요.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을 골라볼게요. 자, 이렇게 표현이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n이 1, 2, 3, 4야. 그 n의 값에 의해서 x가 결정돼. 그 x를 원소로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는 원소 4개짜리죠. 무한집합 고르는 건데, 9보다 큰 한 자리의 홀수. 이건 무슨 집합이야, 재진아? 9보다 큰 한 자리의 홀수가 있어? 없지? 없지? 공집합이야. 자, 공집합, 유한집합이에요. 아시겠어요? 세 자리 자연수 제법 많죠. 100부터 시작해서 9까지. 하지만 많지만 한계가 있잖아. 유한집합이에요. 답이 3번이에요. 1하고 2 사이에 무한히 많은 유리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도 1하고 2 사이죠. 아, 이건 저기 이거 공수원에서 배웠죠. 이렇게. 3, 5가 무한집합입니다. 자, 여기 가볼게요. 자, 요거 집합 표현이죠. 0이라는 원소를 하나 갖고 있는 집합이니까 한 개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자, 파이가 이렇게 괄호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얘는 이제 그냥 파이라는 알파벳이야. 공집합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들어있는 거죠. 자, 3이 5보다 작을지 모르지만 원수의 개수는 한 개, 원수의 개수는 한 개. 틀린 겁니다. 원수의 개수 3개, 원수의 개수 2개. 1 맞는 거죠. 자, 이거 한번 불러볼까요? 이거 원수의 개수 몇 개야? 아이나? 몇 개야? 자, 이거는 파이 하나에 나와 있지. 공집합이야. 몇 개야? 0개. 자, 이거 몇 개야? 이게 한 개야. 좋아. 이게라는 표현 되게 좋았어. 이거 몇 개야? 이렇게. 그래서 4가 나와야 되죠. 자, 이해하실만 하시죠? 자, 집합의 뜻 넘어갈게요. 자,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처럼 집합이 뭐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으면 자, 이렇게 다른 집합을 포함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경우를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해요. 부분집합. 자, 뭐라고 한다고? 부분집합. 자, A가 B의 부분집합인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B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A가 가진 것 다 가졌다. 요렇게. 이해가 되겠니? 이게 부분집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기호가 아까는 원소하고의 그거는 3지창이었죠? 얘는 2지창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분집합이 아니면 이렇게 슬래시를 그어주시면 돼요. 조심해야 될 점이 있어. 부분집합은 A가 가진 거 다 가진 거니까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치? 내가 예를 들어 숫자 카드 1, 2, 3, 4 갖고 있으면 내가 나한테 1, 2, 3, 4 다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그리고 또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아무것도 없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이 두 가지 사실이 기초적인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산단론법이라고 해서 A가 B 안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요거는 A가 B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같을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숫자에서의 부등식과 좀 차이가 있어요.
B가 C 안에 들어가 있으면 결론적으로 C 안에 A 들어가 있는 거 맞니? 이렇게 쓸 수가 있단다. 자, 근데 좀 이상해요. 부분집합이라는 단어가 누구를 일부분으로 갖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강한데 A, B가 같은 것도 인정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부분집합에. 그래서 찐 부분집합이란 말이 나왔어요. 찐 부분집합은 엄청 단순해. A, B가 같은 거를 제껴버리겠다 이거야. 진짜 찐 부분집합만 고르겠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 부분집합의 개수. 자, 예를 들어서 1, 2, 3, 4라는 부분집합이 있습니다. 이거의 부분집합으로 하나만 불러볼까? 재진아, 이건 부분집합이 될 수 있는 거 하나만 불러볼래? 내가 먼저 해볼까? 2, 3. 자, 빨간색은 파란색이 부분집합이 맞나요? 파란색이 빨간색한테 야, 너 2, 3 갖고 있냐? 야,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있어. 얘기할 수 있지. 부분집합이 맞아요. 그럼 하나씩 불러볼까? 아이니가 먼저 불러볼까? 1, 4 좋아요. 그 다음에 재진아 1, 2, 3. 네. 지금 너네가 불러주신 거 다 부분집합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얘네만 말고 또 되게 많을 거 아니겠니? 그거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1, 2, 3, 4가 있죠? 1, 2, 3, 4한테 이런 생각을 각각 하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집합을 새로 결성할 건데 1, 2, 3, 4를 가지고서 재결성을 할 거야. 단톡방 새로 파는 것처럼. 단톡방에서 말 많은 친구 제끼고서 단톡방 새로 파죠. 그래서 약간 1을 넣을까 말까 경우의 수 두 가지. 2를 넣을까 말까, 3을 넣을까 말까, 4를 넣을까 말까. 이해되겠어? 그래서 경우의 수가 16가지입니다. 단순하죠? 2의 원소의 개수만큼 거듭적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1, 2, 3, 4, 5라는 녀석의 부분집합은 총 몇 개가 나왔다? 아니면 그렇지. 이해가 빠르다. 제니 이해되고 있어? 어. 그럼 얘들아, 이거 찐 부분집합의 개수는 몇 개일까? 될까, 이거? 31개죠. 왜냐하면, 야, 내가 되게 오픈 마인디드야. 자기 자신을 빼니까. 1, 2, 3, 4, 5도 나올 수 있죠. 야, 1 진행시켜. 2 진행시켜. 3, 4, 5 다 진행시켜. 다 진행시키면 자기 자신 나오죠. 그거를 제끼니까 31개예요. 이해되시겠어? 아이고, 진도 잘 나간다. 자, 이번에는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포함하지 않는 거. 지금 그래도 여러분들이 평균적으로 요 학원 내에서 이해력이 빠르셔서 진행이 잘 돼서 기분이 좋네요. 자, 1, 2, 3, 4가 있는데 이걸 부분집합은 일단 몇 개가 나오니 재진아? 2의 5승이죠. 그런데 내가 3이라는 숫자를 너무 좋아해. 이건 무조건 가져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한국 사람들 무슨 숫자 싫어해? 4 싫어하죠. 이건 재수 없어서 안 가져갈래. 자, 이런 식으로 3을 챙기든 안 챙기든 뭐가 결정돼? 가져갈까 말까가 결정되지. 이해되겠어? 걔네들을 제껴주는 거야. 2의 3승인 거야. 그러니까 3하고 4가 3은 챙겨가기로 결정했고 4는 챙겨가지 않기로 결정했지. 그런데 행해지는 조치가 똑같아요. 우리가 경우의 수 2를 왜 곱해? 넣을까 말까잖아. 넣을까 말까. 근데 넣기로 결정했어. 안 넣기로 결정했어. 그럼 넣을까 말까 고민이 진행이 안 되겠지. 그래서 1, 2, 5에 대해서만 고민을 진행하겠다 이거야. 이해가 되겠니? 자, 요거부터 해볼게. 지금 이거 있으면 솔직히 너는 이런 거 다 풀 수 있거든? 네, 근데 요거 먼저 풀어볼게요. 필수 예제, 요걸 봐볼게요. 이 11번. 어려운 건데 요거 이해 가능합니다. 1, 2, 3, 4, 6, 12 됐니? 요거? 원소날법으로 하면? 자, x는 b의 부분집합이야, 재진아. 그럼 2의 몇 승이어야 돼, 원래? 2의 몇 승이어야 돼? 6승이어야 되지. 그런데 a가 이사잖아. a를 부분집합으로 삼으려면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있어라고 확실하게 얘기하려면 이사를 어떻게 해야 돼? 반드시 챙겨야 돼. 그러면 여기서 몇을 빼줘야 돼? 2를 빼줘야 돼. 2의 4승이야. 답이 16이야. 이해되겠니? 요거 이해될까? 이 4를 부분집합으로 하려면 이거를 안 가져가면 안 돼. 근데 까오가 죽잖아. 그러니까 이 4를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나는 4개에 대해서만 넣을까 말까를 판단하면 된다고. 자, 요거 이해했으면 사실 요거 마지막 문제야. 요거 이해했으면 앞에 거 다 된 거야. 너무 쉽죠? 자, 요거 한번 가볼게. 처음부터.
그래서 요거, 지금 진도는 그래서 좀 무책임하지만, 오피셜하게 그 집합의 연산 전까지, 그럼 이게 다른 학원인 애들보다 훨씬 좀 빠르게 진행된 거거든요. 자, 요 기호, 자, 요거 좀 중요해서 요거는 좀 봐볼게. 얘들아, 여기 원소 중에 이상한 스파이 같은 놈이 하나 있다, 그치? 자, 요거 잘 보세요. 하이가 이렇게 들어있죠? 하이가 원소다. 맞는 말이죠. 그럼 봐봐. 이거 맞는 말일까?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이때 파이는 이 원소가 아니라 공집합을 나타내. 그러니까 이처럼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하나라도 있으면 맞는 거예요. 자, 이 빨간색 동그라미 얘가 꽃이야. 얘가. 그 다음에 요거 봐볼게. 중괄호 1, 2.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그 집합의 원소는 그 형태를 안 따진다고 했지. 이모티콘이 들어가면 돼. 그래서 중괄호 1, 2 이 덩어리가 선생님 이거 집합 아니에요? 중괄호 있잖아요. 집합을 나타내는 중괄호는 가장 겉에 거 한 번만 인정이 돼요. 그래서 안에 있는 중괄호 1, 2는 이거 하나짜리 원소 덩어리야. 저렇게 생겨 쳐먹은 그냥 원소 하나인 거야. 그래서 이거 맞는 거예요. 이거 맞아 틀려? 얘도 맞는 거예요. 에? 얘는 뭐야? 요 1하고 요 2를 가지고 만들어낸 부분집합인 거예요. 이해되겠어? 여기 있는 중괄호 1, 2는 얘 거 가져온 거야. 요렇게. 여기 있는 중괄호 1, 2는 이 1과 2를 가지고 만든 부분집합이야. 그래서 이 두 편이 다 맞는 거야. 원소라고 봐도 맞고 부분집합이라고 봐도 맞는 거야. 이해가 되겠니? 이 오묘하고 애매한 걸 잘 이해해야 돼. 자, 3번이 틀린 거죠? 왜냐하면 중괄호 1이라는 원소는 없어요. 이거는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여기는 1을 이용해서 집합을 새로 결성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요 이집창을 써줘야 돼. 알겠어? 자, 얘도 맞는 거죠? 그럼 마지막 2번도 판단해 볼게. 자, 2번은 왜 맞아? 여기 있는 파일을 가지고서 집합을 새로 구성했으니까 집합과 집합 간의 관계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요 8번까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시험 관계사. A가 V의 부분집합이 되려면 B는 A가 갖고 있는 1하고 A 플러스 1을 다 갖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가 1이거나 얘가 1이거나를 갖는 됩니다. 근데 얘가 1일 수가 없어요. 그럼 A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실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가 요게 1이어야 되기 때문에 A는 0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라지 A는 1하고 2고 그 다음에 B는 3하고 2하고 1이니까 이렇게 마지막 검수까지 꼭 해보시길 바래요. 9번 같은 경우 A, B가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1을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고 얘가 3이 나와야 되는 거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A 값을 잘 보여주셔야 되겠고요. 자, 이 10번은 쉽습니다. 10번은 설명 안 해드려도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진도 좀 빠르지만 여기까지 좀 할게요. 네, 집에 가서 아래 거